부모님의 전화가 귀찮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전화가 오래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나이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전화가 오면 늘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회사는 괜찮니? 애들은 잘 지내고? 언제 한번 내려오니? 특별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나는 늘 바빴습니다. 출근해야 했고 밀린 일도 있었고 아이들 챙길 일도 있었고 저녁이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때문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화가 오면 건성으로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언제까지나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모님의 전화가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작아지고 전에는 묻지 않던 것을 물어보고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을 직접 만났는데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해집니다. 나는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데 부모님은 조금씩 나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부모님께 잘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부모와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는 참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해 줄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 부모를 찾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전화했고 돈이 부족하면 염치 없지만 손을 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내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생기고 내 아이가 어느새 나만큼 커가는데도 부모만큼은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합니다. 아버지 머리가 언제 저렇게 휘어졌지? 어머니 손이 언제 저렇게 작아졌지? 예전에는 나보다 빠르게 걷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뒤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당황합니다. 부모가 갑자기 늙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나이를 드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천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중년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 있는 이상한 나이입니다. 40대와 50대가 되면 참 묘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는 자식을 깨웁니다. 학교 늦겠다. 밥 먹고 가. 오늘 몇 시에 와? 그런데 며칠 뒤 부모님 집에 가면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밥은 먹었니? 운전 조심하고 늦지 않게 들어가. 그 순간 가끔 웃음이 납니다. 나는 집에서는 부모인데 부모님 앞에만 가면 아직도 자식입니다. 50살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내가 밥을 먹었는지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부모가 나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나도 부모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는 잘 다녀오셨는지, 약은 챙겨 드시는지, 운전은 이제 그만하셔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의 방향이 서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년입니다. 아래로는 자식을 바라보고 위로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나도 조금씩 나이를 먹습니다. 부모님의 전화에는 대단한 용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별일이 없습니다. 그냥 전화했지? 그러고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어제 본 텔레비전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는 친척 이야기를 합니다. 바쁜 날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알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님에게는 용건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용건이었던 겁니다. 잘 지내는지,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지, 별일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꼭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해? 밥 먹었어? 별말도 아닌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사실 다른 말이 들어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부모님의 전화도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거나
매일 연락해야 한다거나 주말마다 찾아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부모님 전화까지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모두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에 하나의 정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도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면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 이 평범한 시간이 언제까지나 평범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은 꼭 큰 돈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효도라고 하면 자꾸 큰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것이 의외로 단순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 병원 갈 때 한번 함께 가주는 것, 사진 한 장 같이 찍는 것, 집에 돌아갈 때 도착하면 전화할게 하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평소보다 5분만 더 들어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와 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가끔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우리 삶에 아직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듣습니다. 두 번째도 듣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쯤 되면 나도 모르게 말합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도 했잖아.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잠깐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짜증날 수 있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매번 성인군자처럼 웃으며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용보다 마음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싶으셨을까? 그때가 좋았던 것인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은 것인지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같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할 것이 없어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에게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학교 이야기, 취업 이야기,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아이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가 짧아집니다. 별일 없지? 응. 건강은 괜찮고? 응. 애들은? 잘 있어? 그러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내가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꼭 깊은 이야기를 해야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거 맛있네 하는 말, 차를 타고 가다가 날씨 좋다 하는 말, 예전 살던 동네를 지나면서 여기 많이 변했네 하는 말, 그런 평범한 대화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좋은 시간은 대단한 대화보다 평범한 순간 속에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많이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젊을 때는 사진을 참 많이 찍습니다. 아이 사진도 찍고 여행 사진도 찍고 음식 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과 찍은 사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그냥 밥 먹고 헤어집니다. 부모님은 사진 찍는 것을 쑥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늙어서 뭐가 예쁘다고 찍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한 장 찍어두었으면 합니다. 잘 나온 사진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같이 밥 먹던 날, 산책하던 날, 집 앞에 서 있던 날, 그런 평범한 모습을 남겨두십시오. 사진은 찍는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평범했던 하루가 가장 귀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이야기를 하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어쩐지 슬픕니다. 마치 언젠가 찾아올 이별을 미리 준비하며 사랑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할 수 있다면 그냥 지금 좋기 때문에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전화하고 오늘 같이 걸을 수 있으니 걸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에는 미래의 후회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때로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받을 수 있을 때는 몰랐던 전화. 부모님 전화가 옵니다. 예전 같으면 화면을 보고 잠깐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있다 전화해야지. 물론 지금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쁜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전화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한번 다시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화했었어? 그러면 부모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할지도 모릅니다. 응, 그냥 해봤지? 그리고 또 물을 겁니다. 밥은 먹었니?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는 그 질문이 당연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서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도 네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부모님은 평생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도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밥 먹었어? 조심해서 들어가. 도착하면 연락해. 그때 문득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생각보다 거창한 말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운전 조심하라는 말처럼 너무 평범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묘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모에게는 자식이고 내 아이에게는 부모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이의 손을 조금씩 놓아줘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모님의 손을 조금 더 잡아드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전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너무 슬퍼하지만은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 전화할 수 있고 아직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직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너무 거창하게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고 밥 한 끼면 되고 함께 걷는 짧은 길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모님이 먼저 묻기 전에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버지 오늘은 뭐 하셨어요? 평생 우리가 듣던 질문을 이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효도가 아니라 여전히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가 더 나이를 먹으면 오늘의 이 평범한 전화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날을 미리 슬퍼하기보다 오늘 울리는 전화 한 통을 조금 따뜻하게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받을 수 있을 때는 몰랐던 참 평범하고도 귀한 일상. 어쩌면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평범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알아보는 것에서 조금 더 따뜻해지는지도 모릅니다.